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멘토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약학과 유현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학교 입시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적성으로 총 4가지 방법이 있고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만 대입을 판가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시 공부를 큰 기준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정시로 대학교를 진학하긴 했지만 수능을 위한 공부가 수능뿐 아니라 내신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시 준비를 큰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다가도 내신 시험 기간에는 시험 범위 위주의 추가적인 공부를 병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기서 얻어간 정보를 그 방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맞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제 3년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시 공부를 큰 목표로 삼고 내신 기간 중간중간마다 중간 기말 시험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과목별 공부 방법 및 문제집 추천, 기출문제 분석법 등은 앞으로 매주 진행되는 컨텐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1학년 때의 목표는 국영수의 취약한 부분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 영역의 문학 부분을 갈래별로 공부를 했고 수학은 1학년 과정이 선행이 돼 있었으므로 심화 문제집을 통해서 복습하며 2학년 과정을 예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찾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혹은 학원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유독 낯설거나 많이 틀리는 부분에 집중하면 찾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오답 노트를 만들면 더욱 체계적으로 취약점 분석이 가능합니다. 내신 공부 기간에는 국어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리 노트를 만들고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 자습서를 통해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고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를 복습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익힘책을 반복해서 풀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 앞부분에 잔뜩 붙여놨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학년별 배우는 내용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탄탄한 문법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놓치지 않고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배운 부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가정법 등이 문장만 길어질 뿐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완벽히 하고 꾸준히 단어를 암기하면서 어떤 문장을 접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했습니다. 내신 준비 기간에는 시험 범위인 교과서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면서 서술형 문제를 대비했습니다. 저는 당시 교과 과정상 1학년 때 아직 탐구 과목을 접하거나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습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탐구 과목 선택이 뚜렷한 사람의 경우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인강을 통한 예습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학년 목표는 탐구 과목을 정하고 탐구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고 동시에 3학년이 풀고 있는 연계교재를 미리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국어는 개념을 좀 더 완벽히 정리하고자 EBS 나비효과 인강을 들었고 매우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3문, 매3비 문제집을 진도에 따라 끝냈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고2 수학 심화 과정과 동시에 고3 수학 예습하고 추가로 방학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답 노트와 공식 암기 노트 등을 활용했습니다. 영어는 수능에서 점심 이후에 치루어지기 때문에 듣기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위해서는 점심 먹고 졸린 시간에 실수할 걸 방지해서 매일 점심 이후에 20분간 영어 듣기 습관을 들였습니다.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토대로 정리 노트를 만들었고 인강을 통해 복습하면서 정리 노트를 보강했습니다. 이후 이 노트를 스스로 암기하고 백지 테스트를 해보았고 각 과목마다 모두 수능 연계 교재를 미리 풀어봤습니다. 3학년 목표는 기출문제를 풀고 이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곱씹어보고 여러 번 반복했고 동시에 연계 교재를 풀고 분석 및 반복 학습했습니다. 꾸준히 등급이 유지되는 과목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비우는 날은 없겠지만 매일 투자하는 시간은 적게 배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과목이 항상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수학과 탐구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배치된 기출문제 혹은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배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수능을 토대로 한 공부 계획법이 나와 있고 제가 말로써 내신 대비법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줬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컨텐츠에서는 수능 공부법과 중간중간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플래너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플래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사용한 먼슬리 플래너입니다. 먼슬리 플래너에는 가족 행사, 시험, 약속, 여행, 학원 일정 등을 기입해서 일정을 까먹지 않고 이 일정을 피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수학학원, 야자, 보충, 무슨 일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계약식, 친구 생일도 적어놨고요. 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 제출일이 언젠지, 제가 지원하고 있는 대외활동의 일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다음 플래너는 제가 2학년 때 사용한 위클리 플래너입니다. 2학년 때에도 앞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먼슬리 플래너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위클리 플래너의 경우에는 우선 큰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정 문제집 혹은 강의를 언제까지 끝낼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남은 날짜로 n분의 1 하여 하루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밀린 계획과 이행한 계획은 색깔이나 기호 등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총 공부 시간을 기입해주면 됩니다. 하루 할당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말에라도 수투 자이스토리를 하나씩 풀면서 이 기간 동안 수투 자이스토리를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틀의 하루치양을 끝내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깔의 차이를 두면서 밀린 계획과 이행한 계획을 체크해 주었고 순 공부 시간을 기입해 주었습니다. 순 공부 시간이란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인강 등을 제외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2학기가 막 시작된 9월달 계획으로 자습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습관이 잡히면서 점점 자습 시간이 늘어난 것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11월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없이도 공부할 수 있지만 기분이 내키는 대로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과목별 공부 시간이 편중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플래너는 규칙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통한 동기부여 및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의 자기반성을 통해 매일 굳은 의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과 다르게 공부 시간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가능한 시간들을 허무하게 버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또는 학원 수업을 듣는 시간을 표시하고 전후로 이동 시간 1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및 취침 시간을 표시하면 그 외 남는 시간들이 공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 시간입니다. 방학을 기준으로 수학과 영어 학원만 다닌다고 예를 들었을 때, 혹은 저 시간들이 학원이 아닌 고정적인 인강을 듣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월요일 가용 시간은 총 9시간입니다. 그중 넉넉하게 3시간 정도를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으로 잡아 가용 시간에서 3시간을 뺀 6시간을 목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고정적인 일정을 표시한 시간표를 인수해서 붙여놓고 가용 시간을 계산한 다음 가용 시간에서 3시간을 뺀 시간을 목표 시간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학습 계획을 설정합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목표 시간과 실제 공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차를 통해서 허비하는 시간을 반성하고 계획의 이행 정도를 보며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합니다. 플래너는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성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컨텐츠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